안녕하세요. 파산관제는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9장 벌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파산범죄의 파산은 파산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공정공평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파산 절차의 전후를 통해서 채무자, 파산관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파산 절차 중에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계인이 이 법익을 보호하고 파산 절차가 신속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기타 관계인이 부정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범죄는 그 성질상 일반 형법에 대해서 특별형법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범죄에 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산범죄에 관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법원에서 판단을 하며 파산법원은 파산범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건이 없습니다. 파산범죄의 보호법익. 파산범죄의 보호법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익이고요. 이 범죄 유형을 실질적 침해죄라고 합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질적 침해죄. 두 번째는 파산 절차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절차적 침해죄라고 합니다. 증수례죄 및 설명의무 위반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제2절 파산범죄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여러 번 봤죠? 650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총재산을 실질상 또는 외견상 감소시킴으로써 총채권자의 재산상을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650조 제1항. 어제 쭉 봤죠? 1호, 2호, 3호, 4호. 여기서 네 가지 유형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호.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이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위 제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 전제로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하여 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은닉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손괴란 물건에 대한 물리적 손상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염가매매라 그러죠.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후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 간의 공평을 해야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기파산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편파 행위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파산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죠. 2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파산채권, 재단채권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저당권 등 별채권이 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의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3호.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기재, 부실기재, 은닉 또는 손괴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481조 재산장부의 폐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4호 재산관계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자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성공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목적법입니다. 이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성공이 확정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50조 제1항입니다. 본행위 주체는 파산성공을 받은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입니다. 또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성공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 각 행위 어느 하나에 하고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해 파산성공 확정된 경우에는 마찬가지형입니다. 자,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성공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성공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51조 제1항입니다. 과태파산죄의 보호법익도 사기파산죄와 같이 총 파산채권자의 재산적 이익이지만 행위 태양의 차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을 요하지 않고 법정형이 사기파산죄보다 가볍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첫 번째 행위, 과태파산죄 1호 파산의 성공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재의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어제 했었죠. 2.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 비본지행입니다. 3.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장업장부에 재산의 한량은 없을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목적이 없죠, 여기는. 행위 태양은 똑같죠. 481조의 규정에 법원 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목적이 없을 때는 형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본죄는 파산성공을 받은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유한책임 신탁재산에서 이런 자들이 되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파산죄의 딱 절반이죠. 구인불응죄라고 있습니다. 법 319조. 파산성공을 받은 자의 채무자의 구인. 320조. 파산성공을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322조. 파산성고전의 구인. 578조의 6. 파산성공을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불응죄.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파산죄입니다. 채무자 및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등 652조에 열거된 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회사의 감사, 부장, 과장, 일반 종업원이 파산성공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650조에 열게된 사기파산 행위를 한 때 또는 자기나 타인은 이렇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신청, 채권신고 등 허위 권리를 행사한 때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확정된 것을 가벌 조건으로 하여 사기파산죄와 같이 똑같이 사기파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653조. 이걸 제3자의 사기파산죄라고 합니다. 허위 권리 행사도 엄청 저거죠? 이거 아주 사기파산죄입니다. 허위 권리 행사. 파산수뢰죄, 파산관제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나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파산채권자 이사가 채권자 집행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파산 등례죄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파산채권자 이사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유하거나 공유의사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 파산관제인 그 밖에 이하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혹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신청이 많이 하겠죠. 위 규정에 의한 재산 조회의 결과를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 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설명의무반제 658조죠. 법 321조 및 법 578조의 7에 따라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설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형벌로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본죄의 주체는 채무자 및 그 법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요원집행자,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 관리인, 수탁자의 법정 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은 수탁자 이사이며 종전에 위 자격을 가졌던 자도 본죄의 주체가 됩니다. 여론 면책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 방법. 대법원은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희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희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라고 지금 대법원은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죠. 벌칙 다 됐고요. 이제 다음에 그때 상계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계도 뭐 어렵다고 해도 한번 수박 겉핥기 시기라도 대충 개념이라도 알아보고 어떤 구조인지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 다음 시간에는 상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